안녕하세요. 호박자동차 신문관장입니다. 이번에 갖고 오게 된 차량은 미니쿠퍼 3도어고요. 베이지 색깔의 17년식 55,000 가까이 됐어요. 아직 54,900km 정도 됐고요. 이 정도 된 차량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차를 판매하시기 전에 아직 그 공짜로 미니 서비스 센터죠. 거기서 이제 정비 쿠폰이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그거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받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매입하기 전에 검수를 하면서 봤는데 앞 타이어가 많이 마모가 돼 있었더라고요. 양쪽 둘 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완전 이제 다까지 정도는 아니지만 슬슬 교체할 주기는 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차량을 매입을 하게 된 건데, 확실하게 지금 제가 느껴지는 게 타이어를 빨리 갈아야겠어요. 항상 뭐 타이어 소리 안 올라온다 이렇게 제가 다른 차량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어 소음이 차 안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막 이런 소리 있죠. 그런 소리가 좀 많이 들려서 이 차량은 제가 가서 타이어 한번 알아보고 타이어는 교환을 해서 상품화를 하도록 할게요. 진동도 아까 이제 저속일 때나 멈췄을 때는 휘발유에 의해서 당연히 몸으로 다가오는 진동은 심한데, 달릴 때는 아무래도 이 RPM이 올라가면서 피스톤이 빨라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 몸으로 올라오는 진동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휘발유가. 그리고 엔진도 아까 말했던 둔탁하면서도 가벼운 느낌이 아닌 묵직한 느낌으로 앞으로 주행을 잘 되고 있습니다. 노면의 마찰음이 원래 실내로 좀 많이 올라오긴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차량에 비해 방음이 덜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아까 타이어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타이어 노면음이 차 안으로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제가 조리를 해서 판매를 할 거고, 근데 신기하게 그 타이어가 다 이제 많이 됐는데 그 트레이드 깎인 거는 골고루 됐나 봐요. 이 느낌상 타이어 트레이드 때문에 차가 쏠린다라는 느낌을 아직 못 느끼고 있어요. 차량이 미션이 어떻게 잘 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볼 겁니다. 천천히 올려볼게요. 일단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저 바뀌고 간단을 바뀌고 사다까지 매우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미션 잘 바뀌고 있어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톨게이트 지나갈 때 좀 엑셀레이팅 깊게 밟아서 진행을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하고 한번 가볼게요. 시동 다시 켜주고 브레이크 떼니까 RPM이 좀 확 올라가고, 순식간에 올라가네. RPM이 이게 RPM이 훅 이렇게 올라가요. 진짜 엑셀 이만큼밖에 안 밟았어요 진짜. RPM도 확실히 디젤이어서 힘도 확실히 나가는 힘이 좋긴 좋아요. 아무래도 가속동이라고 휘발유를 따라가기 좀 힘들겠지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힘 좋게 앞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약간 틀어져가지고 가는 느낌도 없었고,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 부위는 아까 말했던 타이어만, 이거는 저희가 다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현봉 과장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박자동차의 신현봉 과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리뷰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5만 킬로 정도 탄 미니쿠퍼 하이트림 차량입니다. 미니쿠퍼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동년대에는 하이트림이랑 미드트림 그리고 기본형이 있게 되는데요, 이 미니 차량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적으로 차량은 단순 교환은 있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단순 교환이냐, 펜다 그리고 문이 교환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다른 뭐 여기 주위에 있는 차들을 봤을 때 앞펜다라고 하면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요, 보통은요. 근데 미니 같은 경우는 요 조그만 거, 요거 하나 자체가 펜다여가지고요. 이 차량 같은 게 데미지 문 쪽에 있었는데 이거를 BMW 미니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때 했을 때 여기에도 살짝의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같이 교환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단순 교환이 있는 저희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차를 둘러보겠습니다.
제 눈에 살짝 하나 보인 게 있는데 저도 지금 발견했어요. 살짝의 이제 뭉 같은 게 하나 나여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뒤엔더 쪽에 하나는 있고요. 트렁크 그리고 뒷범퍼 그리고 조수석 뒤엔더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안부까지도. 그리고 여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지금 기스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근데 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하지만 뭐 큰 기스라든가 범퍼에도 큰 기스 같은 건 전혀 안 보이십니다. 자, 여기 이제 휠과 타이어 상태를 확인할 건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타이어 상태를 확인시켜줄 때 키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 키로 확인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교환을 할 거예요. 지금 이 리뷰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가게를 가서 교환을 하는 모습까지도 동영상은 사진으로 같이 올려드릴 거고요. 휠 상태만 그래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있는 앞바퀴에 휠이 있고요. 앞바퀴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뒷 타이어는 좀 많이 남아있어요. 트레이드는. 그리고 뒤 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요것도 한 40% 정도 남아있습니다. 조수석 쪽 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깨끗해요. 휠기스 같은 경우는 저기 운전석 앞바퀴만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 앞바퀴에 있는 타이어 두 개는 저희가 교환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트림이어서 일단 외관으로 봤을 때 보실 수 있는 게 여기 위에 있는 썬루프와 휠 이걸 보시면은 기본형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이트림 같은 경우가 신차가가 3,68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기본형이 2,990만 원입니다. 굉장히 신차가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만큼 하이트림과 기본형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같은 경우 실내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고요. 사실 미니 특성상 스펙이기 때문에 트렁크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벼운 이렇게 OVM과 수납 공간이 따로 있고요. 만약에 큰 짐을 싣고 싶으시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거를 고리를 빼주시고 이거를 제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빼서 이용하시고 폴딩을 하셔서 큰 짐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저희 촬영해 주시는 분께서 뒷좌석 못 쓰겠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입차 쿠페 같은 경우는 뒷좌석 거의 이용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뭐 쿠페는 타고 싶고 여러 명을 태우고 싶다 싶으면은 수입차 쿠페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면은 뒷좌석이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 네, 앞좌석을 조금 넓게 하는 거 있겠지만 이거를 진짜 앞으로 많이 떼지 않는 이상 발 넣을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번 당겨볼게요. 앞으로 끝까지 당겨도 이거를 접어놓으면은 이거 보시면 공간이 굉장히 좁죠.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뒷좌석 이용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짧은 거리를 가시거나 어쩔 수 없이 타야 할 때는 이렇게 뒷좌석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2인승 자동차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뭐 실내 클리닝 및 혜택을 해놨기 때문에 차량은 매우 깔끔한 상태로 되어 있지만 아무리 저희가 클리닝을 한다고 해도 여기 속에 있는 누유까지도 저희가 닦을 수는 없어요. 네, 지금 최대한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윗 상태만 보이고 있잖아요. 자, 속으로는 여기서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셔도 누유에 찌든 때라든가 비치는 누유 같은 경우는 이 화면상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희 성능 기록부 상에서도 지금 누유 없이 깔끔한 상태로 성능 기록부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4년식인가 15년식부터는요 스마트 키를 이렇게 꼽아서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 키 들어가서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을 좀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이트림이어서 기본형과 어떤 게 다른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비도 달려 있고요. 보시면은 일반적인 미니는 또 이게 수동 에어컨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프로토 에어컨이 달려있죠. 이렇게 온도를 올리면은 올라가고 여기도 듀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듀얼도 가능하시고요. 근데 여기 이거를 돌리게 되면은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요것도 같이 움직여요. 여기 보시면 여기 흰 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토 누르면 이 온도에 맞게끔 차량에서 지금 제가 20도로 맞춰볼게요. 그래도 에어컨 버튼이 나오면서 에어컨이 될 거고요. 따로 수동으로 하셔서 내가 어디로 나오게끔 이렇게 방향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고 색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도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핸들에서 보시면은 여기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요거 같은 경우는 메뉴 같은 거 움직일 수 있는 소리, 그리고 막 올리고 내리고 블루투스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따로 있고요. 요거는 방향 지시등. 요거 같은 경우는 국산차들 같은 경우는 이걸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오면 다시 리턴이 됩니다. 살짝 반대로 한 칸만 쳐주게 되면은 이게 꺼지기도 가능한 거고요. 여기는 오토 기능까지 있는 와이퍼 조절 그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토 보이죠? 글씨. 그리고 또 하이트림이어서 기본형과 다른 거는 여기 위에 보이는 썬루프가 있습니다. 썬루프도 한번 움직여 볼게요. 네, 잘 움직이고 있고요. 앞에는 수동으로, 뒷도 수동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뒤까지 와일드하게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어가지고 뒤쪽까지도 이렇게 유리가 되어 있고요. 전차주분께서 하이패스를 여기다 장착을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으셔서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카드 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엉덩이 따뜻해지는 열선 시트 양쪽 둘 다 있고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올 거잖아요. 에어컨 버튼이 있어서 엑스로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탑앤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멈췄을 때 꺼지고 브레이크를 떼면은 시동이 걸리는 그 기능을 끌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거를 아래 내리면은 이렇게 짝대기가 걸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스탑앤고가 안 되는 거고요. 이걸 다시 하면은 꺼지게 되면은 차가 충분히 예열이 된 상황에서 있을 때 멈추게 되면 시동이 꺼지는 건데, 사실상 이 기능을 이용하시는 분은 거의 많지는 않다고 들어서 저도 그걸 별로 안 좋아해서 사용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VDC라고 하는데 요즘에 다른 명칭도 있는데 그건 제가 갑자기 까먹었어요. 하여튼 예전 이름으로 VDC 기능도 여기 오프, 여기는 이렇게 다이내믹 트랙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기능을 끄고 킬 수 있는 버튼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정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이 리모컨 버튼을 눌러서 미디어 들어가시든지 라디오, 그리고 하루 종일 식으로 환기도 시킬 수가 없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 예전 미니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는 연결이 되되 전화만 연결이 되고 노래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블루투스를 다셔가지고 이용했었는데,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다 이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객님들한테 불편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 같은 경우는 본넷을 열 때 운전석 아래쪽에 보면 본넷을 여는 그게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당기고 나서 본넷으로 가서 손잡이 문을 당겨서 뭐 열곤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본넷 여는 이거를 곱하기 2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두 번 당기라는 거예요. 두 번을 당기게 되면 앞에 가가지고 뭐 버튼을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본넷을 열면 열릴 수 있는 것처럼, 간혹 이걸 모르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곱하기 2로 적혀 있죠. 이거를 두 번 하면은 이 본넷이 찰칵하면서 열립니다. 실내 가죽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연기스는 살짝 있겠지만 사용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앞좌석 시트도 보시면은 거의 새 거예요. 정말로 뭐 이렇게 사용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조수석도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한 상태고요. 뒤에 뒷좌석도 한번 볼게요. 뒷좌석도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내가 다 A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주행을 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전차주분께서 그랬어요. 원래 팔 생기력이 없으셔가지고 판매하기 한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오일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등등 이거를 이 서비스센터 들어가 다 정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너무 아깝다고 하셨는데, 판매하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아까울 수 있겠지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는 정비 제대로 안 하면 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들 꼼꼼히 정비하면서 차량을 타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미니 쿠퍼 하이트림에 대해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한본 과장에서 감사합니다.